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계산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 X를 통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자고요. 네, 우리가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표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큰 표가 하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표 2번도 있고 표 3번도 있고 표 4번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1번 문제부터 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표 1에 출석 일수가 있대요. 출석 일수는 지금 우리 D열에 데이터가 이제 쭉 들어 있죠. 그리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가 지금 FGH열에 점수들이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제2의 3번부터 제2의 3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우리 제2의 3번부터 제2의 3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 저 맨 밑에 있는 그 데이터까지요. 이곳에다가 성적 평가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여기다 이제 성적 평가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면 되는데 그때 성적 평가라는 거는 출석 일수가 18일 이상이래요. 출석 일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이 출석 일수가 18일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점수가 모두 다 60점 이상이면 패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이픈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조건이 이제 총 4가지가 나온 거죠. 일단은 출석 일수가 이제 18일 이상이 돼야 되고요. 1차 점수도 우리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2차 점수도 이제 6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3차 점수도 이제 60점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때 우리 출석 일수라는 그 조건과 1, 2, 3차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고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 일수에 대한 이 조건, 1차에 대한 조건, 2차에 대한 조건, 3차에 대한 조건 이 4가지 조건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이제 패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하이픈으로 이제 표시를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써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if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는이라고 쓰고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 나온 그 조건이 총 4가지인데 그 4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요. 그리고 출석 일수 요 셀 찍어주고요. 이 출석 일수가 18일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우리 1차 점수요. 1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에서 6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 점수요. 2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에서 6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쉼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점수요. 이 3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에서 6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4가지 조건을 싹 다 이제 and로 묶어서 썼기 때문에 이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if 함수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조건을 이제 다 작성해 준 겁니다.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면 그 뒤에다가 이제 참을 때요. 이 조건을 싹 다 이제 만족했을 때 우리가 이제 패스라고 이제 출력을 이제 해 주면 되겠죠. 패스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하이픈 빼기요. 빼기 요 기호를 이제 표시해 달라. 요렇게요. 요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패스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조금만 이제 채우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해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패스가 나왔죠. 지금 얘네들 보니까 출석 일수가 전부 다 18일 이상이 맞아요. 그리고 1차 점수 쭉 보니까 전부 다 이제 60점 이상이죠. 그리고 2차 점수도 전부 다 이제 60점 이상이고요. 3차 점수도 전부 다 이제 60점 이상이에요. 해서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니까 이제 패스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은 이제 하이픈이 나왔죠. 요 사람의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일단 출석 일수가 18일 이상이 돼야 되는데 18일 이상이 아니에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픈이 나온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이제 1차 점수, 2차 점수, 3차 점수를 봤을 때는 모두 다 이제 6점 이상은 맞아요. 맞지만 출석 일수에 대한 이 조건은 이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하이픈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어줬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고 나서 이제 끝 그리고 지나가면 틀린 걸로 이제 채점이 되겠죠. 왜? 문제에서 우리 if랑 and랑 count if랑 요 세 가지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는 if하고 and 이 두 가지만 이용을 했어요. 우리 count if는 쓴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함수가 주어지면 이 주어진 함수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count if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값은 맞게 나오더라도 틀린 걸로 채점이 된다고요. 해서 count if 요 함수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count if라는 그 함수는 count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앞에다가 범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count 개수를 구해달라. 그 함수가 우리 이제 count if죠. 그러면 이 count if라는 그 함수를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냐? 어차피 1차, 2차, 3차 점수가 모두 다 이제 6점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죠. 해서 우리가 이제 count if의 범위로 지금 이만큼을 잡을 거고요. 이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60에서 60 이상인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개수를 구했을 때 그게 그 개수가 이제 3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60점 이상이라는 그 얘기죠. 만약에 1차하고 2차만 60점 이상이고 만약에 3차 점수가 만약에 50점이라면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함수로 계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개수가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6점 이상인 그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두 개가 나온다고요. 그때 그 개수가 이제 세 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식 한번 고쳐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1차, 2차, 3차의 그 점수들을 6점 이상이야, 6점 이상이야, 6점 이상이야 각각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count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1차, 2차, 3차의 그 점수들이요. 그래서 우리 1차, 2차, 3차의 점수들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이 범위에서 뭘 찾아라? 크거나 같다 60에서 60 이상인 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때 구한 그 개수가 3개야? 3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60점 이상인 그 데이터가 만약에 1개가 있으면 1이라고 나올 거고 만약에 2개가 있다 그러면 2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3개 모두 다 60점 이상이라면 3이라고 나온다고요. 해서 여기서 구한 count if에서 구한 그 데이터가 우리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게 3개 모두 다 60점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싹 다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마지막 데이터 요거 좀 보자고요. 마지막 데이터를 봤을 때 출석 일수가 18일 이상은 맞죠? 근데 1차, 2차, 3차 그 점수를 봤을 때 2차하고 3차는 이제 60점 이상이지만 1차가 이제 55점밖에 안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픈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도 좀 보자고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출석 일수가 18일 이상이 아니죠. 근데 1차, 2차, 3차 점수는 전부 다 60점 이상이 맞다고요. 해서 출석 일수가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출석 일수는 이제 18 이상이 맞는데 1차 점수가 이제 6점 이상 맞죠? 3차 점수도 6점 이상이 맞죠? 근데 2차 점수가 6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픈이 출력이 된 겁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지금 요 식을 봤을 때 우리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앞에다가 쓴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패스라고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이픈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때 이 조건이요. 이 조건만 보게 되면 우리 and를 묶어줬죠.
그때 and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출석 일수가 18 이상이야. 그거 이제 하나 물어본 거고. 그리고 1차이자 3차 그 데이터에 60점 이상이 그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해주고 그 개수가 3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if하고 and 이 두 가지 함수만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문제에서 count if라는 함수도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줘야 올바른 그 수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count if 요 함수에 이제 형식을 써놨는데 요 형식을 아직 못 외웠으면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얘랑 이제 아주 유사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도 같이 기억 좀 하세요. 우리가 sum if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범위 찍어주고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에 이제 계산 범위만 더 추가시키면 그게 sum if고요. 그리고 얘랑 아주 생김새가 유사한 그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우리 이제 average if 우리 average if요. average if랑 sum if는 형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런 함수들의 형식을 외울 때 같이 기억 좀 하세요. 우리 이제 count if랑 우리 sum if, average if 얘네들을 형식을 봤을 때 맨 뒤에 우리 계산 범위가 추가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sum if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내가 지정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count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고요. 지금 여기는 우리 이제 sum, average 얘가 이제 붙어 있죠. 얘가 이제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합을 구해주고 얘는 이제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어떤 거에 합을 구할지 어떤 거에 평균을 구할지 그 계산할 그 범위만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함수는 함수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수 형식을 기억하실 때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결석일수가 있고 1차, 2차, 3차가 있대요. 자, 우리 결석일수는 지금 D열에 쭉 들어있고 1차, 2차, 3차는 지금 FG, H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랑 표 3번을 이제 이용해서 K의 3번에서 K의 3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우리 이제 K3번부터 K3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수강료 할인율 그걸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수강료의 이제 할인율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아래쪽에 우리 표 3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평균별 할인율 표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봤을 때 각각 이제 평균 점수들에 따라서 수강료 할인율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 그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1차, 2차, 3차 그 점수요. 그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표 3번에 평균별 할인율 표 여기서 수강료 할인율 요걸 이제 찾아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표 1번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따로 떨어진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그런 이제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표가 생긴 거를 보면 평균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리고 할인율이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 있죠.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V룩업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 vlookup 함수 그거 이제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얘는 이제 열 참조를 하는 거니까 열 번호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때 맨 뒤에 보면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이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옵션에는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lse라는 그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때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내가 만약에 옵션으로 이제 true를 이제 쓰게 되면 얘는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값을 이제 찾아줘요. 맨 처음에 내가 이 찾고자 하는 값과 똑같은 그 데이터가 이 범위에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찾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주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다 그랬을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근사한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준다고요. 그리고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이요. 내가 만약에 옵션에 이제 false를 썼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이제 찾아주겠지만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어요. 없애는 우리 NA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표에서 이만큼을 이제 참조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고 얘는 평균별로 할인율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이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아까 표 1번에 봤을 때 평균값이 따로 계산된 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 에버리지 쓴 거를 우리가 이제 찾을 값으로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수들을 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딱 구했을 때 정확하게 0이다, 60이다, 70이다, 80이다, 90이다 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데이터는 평균값을 구했을 때 막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67점이 나올 수도 있고 61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false라는 이 옵션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주는 이 true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vlookup 요 함수를 쓸 때 옵션은 생략하고 그냥 쓸 거예요. 왜? true라는 이 옵션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쓰겠다는 그 얘기요. 그리고 내가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 이만큼을 이제 지정을 할 건데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그때 이 데이터에 첫 번째 열의 점수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열에도 점수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할인율이 들어있다고요. 나는 내가 지정한 그 평균값에 해당하는 할인율 얘를 이제 가져갈 거죠. 이 할인율이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3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범위를 지정할 때 제가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범위를 이제 지정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이만큼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평균값을 구했는데 만약에 이제 50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50점을 이제 찾을 값으로 이제 찍어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이 50점을 이 범위에 찾아요. 이 범위에 찾을 때 첫 번째 열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열을 찾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으니까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주겠죠.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이 50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근사한 근사값을 찾아준다고요. 근데 50보다 작은 값이 있다 없다? 없더라. 없으니까 결값이 이상하게 나온다고요. 해서 지금 이만큼 범위를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만큼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50이라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열에서 50이랑 똑같은 데이터를 먼저 찾아요. 근데 50이 없죠. 50이 없으니까 50보다 작은 값 중에서 그러면 이제 0이 있죠. 해서 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50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근사 값은 여기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찾아준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범위 같은 거 지정할 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1차, 2차, 3차에 대한 그 평균값이 없으니까 우리 평균값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AVER, AGE 하고 에버리지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범위만 지정해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8,333.3% 하고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 지금 여기는 원래 할인율을 구하는 곳이잖아요. 해서 표시 형식을 보게 되면 지금 원래 맨 처음에 이제 문제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이미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평균값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균값을 정상적으로 보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 셀을 이제 찍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셀 서식 요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우리가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의 점수는 얼마다? 83.333333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다 그 얘기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문제를 만들 때 처음부터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이미 설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할인율을 표시할 거라 백분율이 맞아요. 맞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으로 잠깐 바꿔서 평균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이제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냥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점수에서 요 자리에 이제 소수점이 찍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제 평균값들이 싹 다 이제 다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칸 두 번째 칸은 80점 그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올 거고 그 밑에는 88.3333 하고 그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올 거고 그 밑에도 88.3333 하고 그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 구한 거 요 에버리지는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vlookup 그 이제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vlookup이라고 써주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범위에서 평균값 내가 구한 그 평균값에 해당하는 걸 찾을 거죠. 해서 맨 앞에 이제 찾을 값에다가 우리 컨트롤 V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에버리지 썼던 그 이제 식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에버리지로 구한 그 평균값을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요만큼의 범위에서 찾아달라. 요만큼 범위에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열 번호를 쓴다 그랬어요. 그 뒤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고 3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옵션은 true 쓸 거예요. true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3.5% 하고 할인율이 이제 구해졌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확인해 보면 우리 평균 점수가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했죠. 그때 3.5% 하고 이렇게 이제 할인율이 구해지는 게 맞죠. 그 밑에 것도 우리 평균 점수로 봤을 때 이제 80점대예요. 얘도 이제 이만큼 이제 80점대니까 전부 다 이제 3.5%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들에서 계산을 하려면 셀 주소 중에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 구한 이 범위요. 이 범위는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범위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지금 이 범위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지금 이 범위가 돼야 되겠죠. 해서 얘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니까 우리가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vlookup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우리 참조할 그 범위였죠. 이 범위가 지금 이만큼의 이제 범위인데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에서 수강료 할인율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 보면 지금처럼 3.5% 하고 나왔죠. 그 밑에 거는 68점대예요. 68점대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2.5%가 나오면 되겠죠. 해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해보니까 2.5%가 나왔고 그 밑에 거는 이제 8점대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3.5% 하고 그렇게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는 우리 이제 96점이죠. 96점은 지금 90점 이상 이곳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 수강료 할인율이 5%가 나오면 됩니다. 해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더니 5%가 나왔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전부 다 70점대예요. 70점대는 할인율 표를 봤을 때 우리 3%가 이제 나오면 됩니다. 해서 그 밑으로 계속해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 보면 지금처럼 3%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80점대니까 우리 3.5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70점대니까 우리 3%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60점대에 이제 해당하니까 우리 2.5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해주면 우리 할인율표에서 이제 수강료 할인율 얘를 이제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결석 일수가 0인 경우에는 수강료 할인율에다가 0.5%를 추가를 이제 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석 일수 0일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비교한 다음에 결석 일수가 0이면 0.5% 요걸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거 여기다가 이제 추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결석 일수가 만약에 0일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석 일수가 0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우리가 if로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vlookup 함수 쓴 거 있어요.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if라고 쓰고 우리 결석 일수요. 자, 우리 결석 일수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들어있는 그 결석 일수가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다면 0.5% 요걸 이제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0이라고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 볼게요.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결석 일수가 1이니까 0하고 그냥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몇 칸만 이제 채우기 좀 해볼게요. 몇 칸만 이렇게 이제 쭈르륵 채우기를 이제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결석 일수가 지금처럼 0일 때는 0.5% 그게 이제 나오죠.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0이 아닌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 0, 0, 0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요. 그러면 요 if도 이제 밖에 썼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 if 앞에 찾아가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아까 vlookup 함수 쓴 거 그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vlookup 여기서 구한 그 할인율에다가 이 뒤에서 이제 계산한 거 그거를 우리 추가해야 되니까 더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3.5%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이제 쭉쭉쭉 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부 다 채우기 엔드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vlookup 함수 요거 이제 쓴 걸 보게 되면 지금 얘가 이제 찾을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요만큼이 이제 우리 범위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요 3이 우리 이제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쓴 겁니다. 해서 내가 이제 평균 점수 에버리지를 이제 구했죠. 그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할인율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쓴 거고 그리고 결석 일수가 0일 때는 0.5%를 이제 추가시켜라. 그걸 이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할인율을 구해놓고 우리의 결석 일수가 0이랑 똑같아? 똑같으면 0.5%를 뭐해라? 더해라. 그렇지 않으면 0을 더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우리 수강 과목을 이제 이용하래요. 우리 수강 과목이 지금 우리 C열에 데이터가 이제 쭉 들어있죠. 얘를 이제 이용하여 우리 이제 표 2번에 보게 되면 C의 36에서 E의 38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C의 36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E의 38번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난이도별로 난이도가 초급이다, 중급이다, 고급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과목별 그랬어요. 과목이 우리 코딩이다, 데이터 분석이다, 클라우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리 난이도별로 과목별로 인원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수강 과목을 봤을 때 지금처럼 수강 과목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수강 과목에서 요 하이픈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 써져 있는 게 과목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써져 있는 게 난이도래요.
그러면 지금 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과목이고요. 그때 이제 난이도를 보니까 고급, 초급, 고급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네요. 근데 우리 이제 if하고 count하고 find 요 이제 함수를 사용한 배열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수, 인원수를 이제 구해 주는 거죠. 인원수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count하고 if가 나왔으니까 우리 count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if 함수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초급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과목도 우리 이제 코딩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해서 조건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건가로 열어주고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1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if 가로 닫고 우리 count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서 우리가 수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 이제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 그때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온다고요. 1이 나오면 그 1에 뭘 구해라? count 개수를 세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 인원수 그거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 과목하고 우리 난이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으니까 문제상에서 left다, right다 아니면 mid라는 그 함수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뭐 왼쪽에서 몇 개 가져가라 오른쪽에서 몇 개 가져가라 아니면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몇 번째부터 몇 개를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게 초급이랑 똑같아 코딩이랑 똑같아 그런 형태로 이제 물어보면 되지만 지금 여기는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 그런 이제 함수가 없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find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find라는 그 함수도 함수 형식 좀 보자고요. 자, 우리 find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써주고요. 찾을 값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문자열이 들어있는 곳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시작 위치를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문자열에서 이 찾을 값을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find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그 찾을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find라는 요 함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작 위치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우리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 찾을 값을 이제 찾아준다고요. 그러면 find라는 그 함수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끝에다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find라는 그 함수를 사용할 때 find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이제 코딩이랑 이제 똑같은 걸 찾을 거예요. 코딩을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시작 위치는 이제 생략하고 그냥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범위를 지정하고 코딩을 찾으라는데 코딩이 여기 이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하죠. 해서 그 시작 위치가 이제 1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지금 이 데이터에는 코딩이라는 그 두 글자가 있어요, 없어? 없죠. 없으니까 지금처럼 value라는 그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해서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있을 때만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도 한번 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find 해서 이렇게 이제 함수 써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고급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고급을 이제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시작 위치는 이제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7하고 나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이만큼만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범위에서 고급 찾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고급이라는 글자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데 대라는 글자가 첫 번째 위치고요. 이가 이제 두 번째 위치, 터가 이제 세 번째 위치, 그리고 분이라는 그 글자가 이제 네 번째 위치, 석이 이제 다섯 번째 그 위치고요. 중간에 이제 하이픈이 여섯 번째 위치, 그리고 고라는 그 글자가 이제 일곱 번째 위치죠. 해서 그 시작 위치가 이제 일곱 번째 위치에 있다 해서 7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고급이 아니라 초급이죠.
고급을 찾아라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처럼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밸류라는 그 오류가 발생한 거고, 지금 여기도 고급이 있으니까 7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C에 30번을 찍었는데 요걸 이제 찍었어야 되는데 잘못 찍었네요. 자, 지금 여기서 요거 이제 살짝 지우고 이렇게 이제 고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식에서는 제가 이제 고급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줬죠. 지금 여기서는 고급이라는 그 두 글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밸류로 나온 거고, 지금 여기서는 고급이 지금 7번째 위치에 있어서 7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는 우리 고급이 없기 때문에 밸류가 나온 거예요. 그 위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채우기 좀 해볼게요.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고급 찾으라 그랬죠. 고급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 셀에서는 고급이 지금 네 번째 위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코딩을 이제 찾으라 그랬죠. 코딩을 찾으라고 했더니 지금 요 데이터를 봤을 때 코딩이 첫 번째 이 위치에 있으니까 1하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find라는 그 함수로 뭔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해당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없을 때는 value라는 그 오류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한 다음에 이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1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해서 숫자 값이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true라는 그 결과가 나올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 오류 값은 1 이상이 아니죠. 아니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할 거라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fin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조건 1번이다 2번이다 요걸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true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 있다라는 그 얘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 1번에서 초급이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true가 나왔다 그 얘기는 초급이 이제 있다라는 그 얘기고, 코딩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쓸 거예요. 코딩을 이제 찾으라고 이제 find로 쓴 다음에 그게 1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true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코딩도 이제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count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if 함수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쓸 건데 그 첫 번째 조건에다가 우리가 이제 find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 거라고요. find라고 그렇게 쓴 다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난이도 초급에 이제 대한 걸 찾아달라. 초급을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강 과목에서 초급이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시작 위치는 이제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쓸 거예요. 그때 find 함수의 그 결과로 1 이상이 나왔다. 그 얘기는 초급이 이제 들어 있을 때만 true 값이 나올 거고, 만약에 이제 중급이 됐든 고급이 됐든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value라는 그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난이도 그걸 이제 비교해 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으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곱하기 열어주고 가로 열어서 이제 두 번째 조건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과목을 이제 비교해 줄 거예요. 해서 find라는 그 함수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우리 코딩에 이제 해당하는 걸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데이터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강 과목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또 시작 위치는 이제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때 find 함수의 그 결과가 1 이상이야 이렇게요. 만약에 find 함수의 결과가 이제 1 이상이다 그 얘기는 코딩이라는 그 과목이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우리 1을 이제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를 써주면 되고, 그렇게 1이 나왔을 때 count 그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맨 뒤에서 count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놓고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할 건데, 그때 이 수강 과목의 전체 범위 잡은 거는 변하지 않겠죠. 어떤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고 그리고 우리 이제 B의 36번 셀 요거 찍은 거 그리고 우리 이제 C의 35번 셀 우리 여기서 우리 이제 코딩 찍은 거 있죠? 그거 이제 변하면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그거 이제 확인 좀 해보자고요.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2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초급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중급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고급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할 때는 초급이 중급으로 중급이 고급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원래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초급 얘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해서 이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초급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초급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원래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 열 번호가 이제 바뀌는데 얘는 계속해서 초급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얘는 이제 열 머리글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해서 B의 36번 셀은 우리가 이제 F4번을 이제 땅땅땅 눌러서 행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달러 기호를 안 붙이면 되고 열 머리글에는 변하지 않게끔 달러 기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C의 35번 요것도 보자고요. 자, 우리 C의 35번 셀이 지금 요 셀이에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코딩을 찾아라.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코딩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코딩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행 번호가 바뀌면 안 되겠죠. 해서 행은 고정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는 코딩이랑 똑같은 거 찾아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해서 얘를 계산할 때는 데이터 분석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가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클라우드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열 머리글이 변하는데 얘는 열 머리글이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C의 35번 셀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달러 기호 붙여주고 열 머리글은 계속해서 변하게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데이터 분석 초급이 5개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데이터 분석 초급 그 5개가 맞는지 그거 이제 확인 좀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 고급이에요.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데이터 분석에 초급이 1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 중급이고요. 얘도 데이터 분석인데 중급이에요. 데이터 분석인데 초급인 게 여기 또 있죠. 해서 지금 요 위쪽에 데이터 분석이면서 초급인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데이터 분석 중에 초급이 또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아까 위쪽에 2개가 있었고 아래쪽에 3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 중에 우리 초급인 그 데이터는 총 5건이 맞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놓고 결값이 정확하게 나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fin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초급의 이제 위치를 찾아라, 코딩의 위치를 찾아라 그렇게 해줬다고요. 만약에 초급이 됐든 코딩이 됐든 그런 게 만약에 들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숫자 값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1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1 이상이다.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숫자 값이 나왔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숫자 값이 들어있을 때는 앞에도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 뒤에도 이제 true 값이 나오겠죠. 해서 둘 다 이제 조건을 이제 만족하니까 그때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그 1의 카운트 개수를 세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해 준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true 값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true 값이 안 나왔어요. true 값이 아니다. 그 얘기는 이제 false가 나온다는 그 얘기죠. 그럴 때는 우리 개수를 센다 안 센다 안 세주더라. 둘 다 이제 true가 나왔을 때면 개수를 세서 지금처럼 난이도별로 과목별로 그렇게 이제 개수를 구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수강 과목이 있대요.
수강 과목은 지금 우리 CR에 이제 쭉 들어있고요. 1차, 2차, 3차가 있대요. 1차, 2차, 3차가 FG, HR에 점수가 이렇게 이제 쭉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I의 36번에서 K의 44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자, 우리 I의 36번부터 K의 44번이요. I의 36번이 지금 여기고 우리 K의 44번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1차, 2차, 3차에 각각 이제 수강 과목별로 최대 점수를 찾아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제 수강 과목이 코딩 초급인 그 수강 과목에 1차 점수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고 여기는 2차 점수의 최대값, 지금 여기는 우리 3차 점수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인덱스 매치 맥스라는 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래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게 최대 점수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맥스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점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수강 과목별 그랬으니까 수강 과목 요것만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면 됩니다. 해서 조건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max라는 그 함수를 사용할 때 우리 배열 수식을 작성할 때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조건이 하나만 있으니까 조건을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 써주고 그 뒤에다가 1차 점수요. 1차 점수를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1차 점수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2차 점수를 쓰게 되면 2차 점수의 최대값을 구해주고 우리 3차 점수를 쓰면 3차 점수의 최대값을 그렇게 이제 배열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 일단 한번 구해 볼게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맥스요. 맥스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수강 과목을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코딩 초급 얘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라.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 다 써줬죠. 해서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는 1차 점수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1차 점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맥스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100점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하려면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때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 수강 과목이 들어있던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H36번 요 셀도 보자고요.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코딩 초급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때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코딩 중급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코딩 고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할 때는 이 수강 과목이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해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행 번호가 바뀌는데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코딩 초급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두 번째 이 칸에서 코딩 초급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야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우리의 코딩 초급을 찾아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얘는 열 머리글이 변하면 안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H30권 셀은 우리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1차 점수 전체 범위 잡은 거죠. 요것도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하든 여기서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1차 점수에서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때 내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1차 점수 전체 범위 잡은 거는 행 번호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1차 점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차 점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3차 점수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1차 점수가 지금 여기 있고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게 했을 때 얘는 이제 2차 점수로 바뀌어야 되고 얘는 이제 3차 점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열 머리글은 바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행 번호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주고 열 머리글은 바뀌어서 1차 점수 범위가 2차 점수로 2차 점수가 3차 점수 범위로 이제 변하게 열 머리글은 이렇게 이제 변하게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고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이제 쭉쭉쭉 해주면 각각 수강 과목별로 최대 점수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코딩 중급 중에 우리 이제 1차 점수 중에 최대값이 90이래요. 요거 이제 맞게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코딩 중급이요. 코딩 중급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때 1차 점수가 80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니까 코딩 고급, 여기도 이제 고급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고급이네요. 지금까지는 최대값이 80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코딩 중급이 여기 있죠? 얘가 이제 90이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이제 90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코딩 중급이 여기 또 있는데 그때 점수가 이제 60점이래요. 그러면 코딩 중급 중에서 가장 큰 점수가 90점. 그게 이제 맞죠? 해서 코딩 중급의 1차 점수 중에 가장 큰 값은 90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얘는 데이터 분석 중에 고급의 3차 점수요. 자, 데이터 분석의 고급의 3차. 우리 데이터 분석의 고급 중에 3차 점수가 이제 70점. 얘가 지금까지는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제일 크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초급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중급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중급, 초급하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지금까지는 우리 가장 큰 점수가 70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데이터 분석 중에 얘가 이제 초급이고 얘도 이제 초급이고 얘가 이제 초급이에요. 고급이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때 우리 이제 3차 점수를 봤을 때 우리 70도 있고 60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 중에 가장 큰 값이요. 3차 점수 중에 가장 큰 값은 70이 맞네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수강 과목별로 최대 점수를 싹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문제 풀 때는 맥스 함수만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 풀고 끝 그러면 안 돼요. 왜? 문제에서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면 주어진 함수는 반드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 수강 과목별로 최대 점수를 뭐하래요? 찾아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한 이 점수들의 그 위치값을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를 먼저 찾아서 우리가 인덱스로 그 위치의 값을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 그거 이제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서 우리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옵션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내가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달라. 찾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찾을지 그 옵션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0이라는 그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에서 얘를 찾을 건데 내가 지정한 이 범위의 데이터가 정렬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의 데이터가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옵션이고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쓰는 그 옵션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옵션을 0으로 썼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이요.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찾고자 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그 위치 값을 찾아줍니다. 해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의 값을 반환해 주는 게 우리 매치라는 이 함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해놨죠? 그걸 이제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여기는 1차니까 1차 점수들이 쭉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이 값을 100점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범위로 1차 점수가 들어있던 이 전체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할 건데 이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정렬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0이라는 그 옵션을 이제 쓸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맥스 값으로 찾아 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내가 이제 맨 앞에다가 찾을 값을 찍어주면 되죠? 찾을 값은 아까 좀 전에 구했던 그 맥스라는 그 함수의 결과요. 그 최대값을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우리 지금 1차 점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맨 뒤에서 옵션을 이제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얘는 식을 잘못 쓴 거예요. 왜 잘못 쓴 건지 잠깐 보세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먼저 누를게요. 이렇게 눌렀더니 첫 번째 위치에 있대요. 아까 코딩 초급의 1차 점수 중에 가장 큰 값은 아까 100점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만큼 1차 점수가 들어있던 이 범위에서 100점의 위치를 찾아라 그랬더니 이 100점을 얘를 찾아준 거라고요. 지금 이 100점을 찾아주면 안 되죠. 왜? 여기는 코딩 고급의 100점이잖아요. 아까 우리는 코딩 초급의 가장 큰 값이 100점이었어요. 그 위치를 찾아야죠. 지금 이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코딩 초급 중에 얘는 이제 중급이고요. 고급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고급이죠. 코딩 초급 중에 코딩 초급이 지금 여기 있죠. 얘네들 중에 우리 100점이 지금 여기 있다고요. 해서 이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인지 그 위치 값을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을 범위에도 우리가 이제 조건을 붙여줘야 돼요. 그냥 1차 점수 얘만 찍어주면 안 되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 매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범위를 찍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는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 이제 수강 과목을 비교해서 코딩 초급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 중에 100점을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내가 지금 수강 과목을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코딩 초급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 데이터에 우리 1차 점수예요. 1차 점수에서 맥스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때 지금 이 범위요. 우리가 수강 과목 전체 범위 잡은 거 변하지 않죠? 해서 F4번 눌러주고요. 여기 H36번 셀, 요 셀 찍은 거는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에 달러 기호를 붙여주고 행번호는 이렇게 이제 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1차 점수 범위 잡은 거 있죠? 요것도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하고 누를게요. 그랬더니 20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치값 한번 세 보자고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 16, 17, 18, 19, 20번째요. 이 20번째 그 위치가 우리 코딩 초급 중에서 100점의 그 위치가 맞죠? 해서 이렇게 이제 20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위치 값을 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거라 1차 점수를 가지고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2차 점수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3차 점수를 가지고 위치 값을 찾아야 된다고요. 해서 얘는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리고 열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식을 썼을 때 좀 길어 보이죠? 길어 보이는데 얘는 지금 요만큼의 내가 범위 잡은 거랑 지금 요만큼 범위 잡은 거랑 똑같다고요. 앞뒤로 쓴 식이 똑같아요.
해서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우리 인덱스 매치 맥스 이런 함수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는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출문제 강의를 보기 전에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셨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20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오고요.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엔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쭉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위치 값을 찾아서 우리는 뭘 표시해야 돼요? 최대 점수를 결과적으로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덱스 함수를 이제 쓸 때 인덱스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앞에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행 번호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 요거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이 칸에서는 1차 점수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차 점수 걸 구할 때는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의 값을 갖다 달라. 그리고 3차 거를 구할 때도 지금 이만큼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을 이제 하나씩만 잡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열 번호는 지금 여기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놓은 게 행번호 구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지금 여기서 구한 게 위치 값을 구했죠. 이만큼의 식을 일단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게 해놓고 앞에서 우리가 인덱스로 이렇게 시작해 주면 돼요. 내가 지금 1차 점수를 가지고 있다. 이 1차 점수는 하나의 열로 되어 있죠. 이 범위에서 내가 아까 구했던 매치 함수를 구했던 그 위치 번째 값을 가져달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해서 하나의 열만 있기 때문에 뒤에서 열 번호는 그냥 생략하고 지금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100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1차 점수 범위 잡은 거 있죠? 요거 인덱스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 요거 좀 보자고요. 요것도 지금 얘를 계산하든 얘를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그 1차 점수가 들어있던 전체 범위가 돼야 돼요. 해서 지금 이 범위에서 행 번호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1차 거,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차 거,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3차 거 하고 그렇게 이제 점수의 범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은 변하게 그냥 달러 기호를 안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이렇게 해주면 결값이 이제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위치값 구한 거죠. 얘가 이제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한 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쓰지 않은 겁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차 점수들 중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max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1차 점수죠.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1차 점수를 구해서 그 점수들의 max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 준 겁니다. 그렇게 구한 그 최대값을 우리가 match라는 그 함수를 묶어 준 거죠. 해서 그 최대값을 이 위치에서 찾아라.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매치 함수를 사용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의 범위를 지정할 때 여기다가 수강 과목이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붙여야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까 그냥 이 조건 없이 지금 1차 점수의 전체 범위만 지정을 했더니 100점을 찾아라 그랬더니 얘를 찾았다고요. 아까 첫 번째 칸에서는 코딩의 초급 데이터 중에 100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코딩 고급이잖아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과목이 똑같은 그 데이터의 1차 점수들 중에서 이 최대값의 위치를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1차, 2차, 3차에 각각 수강 과목별로 최대 점수를 그냥 구할 때는 max라는 함수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지만 문제에서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도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 만났을 때 그냥 맥스 함수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해 놓으면 얘는 틀린 걸로 채점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래요. 사용자 정의 함수 fm 비고라는 거를 이제 작성해서 L의 3번에서 L의 32번 그 영역에 비고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끝에 보니까 비고란이 있죠. 이곳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로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fm 비고라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는 출석 일수랑 결석 일수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 준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해서 우리 퍼블릭 펑션 이곳에 보니까 지금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인수로 이 두 가지 값을 받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는 우리가 단축키 Alt하고 F11번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비주얼 베이직 여기서 이제 클릭할게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죠.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모듈을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해서 모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빈 칸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일단 여기 문제에 나온 거 요거 먼저 작성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 fm 비고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 출석 일수요. 출석 일수라고 써주고 컴마 결석 일수 이렇게 이제 쓰고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end 펑션하고 얘는 이제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 문제에 맞게끔 식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비고를 이제 계산할 때는 출석일수 나누기 출석일수 더하기 결석일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때 그 값이 1이랑 똑같으면 출석 우수다 요걸 이제 표시해 주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이 0.8 미만이면 재수강 그 외에는 빈칸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고요. 그때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 케이스 요걸 이제 써야 되겠죠. 해서 셀렉트 케이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써주시면 돼요. 출석 일수 나누기 그리고 가로 똑같이 열어주고요. 출석 일수 더하기 결석 일수요. 이렇게 쓰고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이 우리 케이스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니까 지금처럼 케이스 1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1이랑 만약에 똑같다면 그때 fm 비고라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에다가 무슨 값을 되돌려줘라 우리 출석 우수요 해서 출석 우수라고 그 값을 반환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게 0.8 미만이야 그거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케이스라고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0.8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거니까 is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미만 표시해주고 0.8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식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해서 요것만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0.8 미만일 때는 재수강 요 값을 반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케이스 els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외에는 무슨 값을 반환해라 빈칸 빈 공백을 이제 반환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and select하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이 1이랑 똑같을 때는 출석 우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0.8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0.8 미만일 때는 재수강이다 요걸 이제 출력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S를 이제 찾아와서 이제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하고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을 부등호로 비교를 할 때에는 케이스 이즈를 써서 이렇게 이제 부등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부등호를 이제 이용하지 않고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도구 모음 중에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 비고 첫 번째 칸이요. 요 셀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 수식력줄 앞에 보면 fx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함수 마법사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범주 선택 여기서 우리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내가 지금 방금 작성한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출석 일수는 어떻게 돼? 결석 일수는 어떻게 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나는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출석 일수 뒤에 3번 셀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결석 일수 우리 이제 2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 첫 번째 칸은 이제 빈 공백, 빈 칸이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이제 채우기를 쭉 해보면 이제 결값이 전부 다 이제 맞게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빈 칸이 이제 출력된 것도 있고 출석 우수, 재수강 이런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아까 4번 문제가 인덱스 매치 맥스 그 함수 이용하는 거였죠. 만약에 내가 그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재에서 그 함수들이 나와 있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걔네들은 거의 공식처럼 거의 정해진 그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3번 문제에서 우리 이제 find 함수 이용해서 어떤 특정 값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거 이제 비교해 줬었죠. 그런 형태로도 시험 문제로 이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런 형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함수 형식이나 옵션 같은 것들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그런 거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문제 풀어야 돼요. 외우지도 않고 형식 모른다고 해서 교재에 있는 정답 같은 거, 해설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똑같이 막 입력을 해요. 똑같이 이제 보고 입력하면 그건 이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하신 거예요. 지금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세요.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된다고요. 해서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문제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